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장애와 함께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누는 시간, 오티즘 톡스 자유발언 때 오토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4회 오티즘 엑스포 오티즘 톡스 자유발언 때 오토케 진행을 맡은 안기원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당사자분들의 제가 잠시 긴장을 해서 말이 좀 꼬이는데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어제 오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말 먼저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수와 호응해 주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만약에 열심히 호응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분들은 사회자 권한으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호응 열심히 해주시고 박수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면 우리 어제 열기와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도움을 주신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한번 같이 큰 박수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세브란스 병원한테 감사 인사. 제가 어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너무 떨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신청을 하자.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발표는요. 무척이나 설레고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 친구와 함께 보호자 없이 떠났던 일본 자유여행. 그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세상을 넓혀가던 경험담을 준비하셨는데요. 친구 두 분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즐거움을 들려주실 박한솔, 박혜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혼자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시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한솔입니다. 지금부터 발달장애 친구와 함께한 일본 자유여행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지호 군과 함께 2026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6박 7일 동안 일본을 여행했습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다녀온 여행은 타임라인입니다. 1차부터 4일차까지는 오사카, 나라, 교토, 고베 여행을 다녀왔고 이어서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도쿄, 후지큐, 가마쿠라, 에노시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오사카 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사카 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일본은 재밌고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에서 오사카 여행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1차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장애인 전용 출국장을 이용하여 편하고 빠르게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뒤 바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2차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기 전에는 온라인 입장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입장권은 장애인 할인을 받아 온라인으로 4,700개 약 45,000원 정도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장애인 우선 탑승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본인 한 명과 동반자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영문 증명서하고 복지카드하고 여권이 필요합니다. 우선 탑승권을 발급받으면 놀이기구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여러 테마파크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후 나라 사슴공원을 방문했고 저녁에는 우메다 스카이비딩에서 오사카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3일차에는 교토와 고베를 여행했습니다. 교토의 기요미지 대학은 장애인 무료 입장을 할 수 있었고 마야산 케이블카 입장권도 구매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권도 할인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교토에 관광객이 많았지만 오토와 폭포의 물을 마시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간식으로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점심은 돈까츠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후 고베 마야산 케이블카를 타고 고베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또한 고베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8년 전 라프 극단 활동 당시 고베 대학교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며 인연을 맺은 교수님을 이번 여행에서 다시 만나 매우 반가웠습니다. 방문을 마친 뒤에 소고기 샤브샤브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일차에는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었으며 교토, 나고야, 신요코하마, 시나가와를 거쳐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에는 이치라 라멘을 먹었고 김과 차수 계란을 추가해서 더욱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도쿄 여행입니다. 제가 도쿄 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일본 프로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싶었고 도쿄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에서 도쿄 여행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5일차에는 후지큐 하이랜드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쉬운 점은 날씨가 좋지 않아 후지산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신주쿠 히노마루에서 우설과 소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게 도와주어 편하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키하바를 둘러보며 야경을 감상하고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점을 구경했습니다. 6일차에는 가마쿠라와 에노시마를 여행했습니다. 가마쿠라 고코바의 역은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오프닝 장면으로 유명한 곳이며 여러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도쿄돔으로 가기 전에 오차노미즈역 근처 히지리바시에서 여러 전철이 오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도쿄돔에서는 한신과 요미우리를 야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7,700엔의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응원했던 요미우리는 졌지만 한신을 9이닝 왕봉승을 직접 보며 일본 프로야구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구장이어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7일차에는 신바시역 광장을 둘러본 뒤 나이타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47-8I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줄 기념품도 정리하며 즐거웠던 일본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발달장애 친구와 함께 인솔자나 보호자 없이 일본으로 6박 7일 자유여행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뒤 후에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생이 된 뒤 재활알바과 친구들과 3번 정도 일본 자유여행을 계획하고 즐겁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셔서 드디어 유치원 때부터 함께 한 친구와 둘이서 일본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걱정도 있었지만 서로 도우며 안전하고 즐겁게 행복한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도 자신 감옥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2-3주 정도 자유여행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해외 자유여행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여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 일본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후기 들려주신 저희 발표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희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채워나간 아버지의 진솔한 고백을 들려주실 최덕훈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가 이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참조하실 분은 이 자료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한 10부 정도 카피했으니까요. 그냥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으로 잘 안 될 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제가 보기에 발달 장애인에게는 어떤 스포츠가 가장 좋을까요? 좀 세 번째 거 동영상 틀어주세요. 좀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화이팅! 맞자야! 화이팅! 오! 맞자야! 화이팅!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인천에서 가장 큰 장애인 복지관에 25명의 발달 장애인하고 1년간 스크린 골프장에서 파크 골프를 가르치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앉으신 네 분이 있죠? 네 분이 한조가 돼서 나이스 샷 하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분 전부 일어나셔서 같이 앉으신 분 있죠? 일어나서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자 여기 두 번째 화면 좀 한번 틀어줘 보세요. 나이스 샷입니다.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 둘 셋. 너무 작아요. 아주 크게.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나이스 샷. 예, 앉아주세요. 여기에서 파크 골프를 하는 게 우리가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한테는 운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그 매 홀 한 번 칠 때마다 이제 사회적인 감정을 서로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인사할 때도 뭐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거든요. 벌써 1년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운동이 아니라 감정을 서로 통과하는 것에 이제 더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감정이냐면요. 스크린 골프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대1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1대1로 교육시킬 수 없어요. 25명의 강사 1명이면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비를 받는 강사입니다. 국가공인 파크골프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작년도 미호강에서 3,3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가 합격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론 수업이 5가지 과목, 그 다음에 실기,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연수까지 해서 총 1년 동안의 교육을 받아야 국가공인 파크골프 생활체육 지도사라는 자격을 주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저는 그 시험을 위해서 5일 동안에 하루 3시간만 자고 5박 6일 동안 해서 간신히 땄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그 파크 골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파크 골프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공연 회원하고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크 골프장만 50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정작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파크 골프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스크린 골프는 전혀 모르시다. 혹시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아시는 분 좀 손 좀 들어보세요. 그냥 일반 골프장은 아시죠? 예, 똑같이 파크 골프장도 스크린 골프장도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보내주세요. 왜 그러면 발달 장애인한테 스크린 파크 골프가 좋을 건가? 제 아들은 자폐증이에요. 그러면 정신 연령이 한 5살 정도 되거든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거의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인 35살이 됐는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언어 교육 시킨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이런 말을 시켰거든요. 이제는 그런 말은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한 감정만 제가 캐치하려고 해요. 근데 제 아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들 이름이 성빈인데 성빈 하면은 끌지를 못해요. 아빠 그러면 아빠 하고 이렇게 길게 자기 감정을 나타낼 수 없어요. 크게 소리 낼 줄 잘 몰라요. 그냥 아빠 존재로서의 아빠. 그런데 제가 성빈 하고 얘기하면 이제 뭐예요? 따라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해요? 기분이 좋으면 아빠 하고 그 와서 껴안아주고 그리고 흔들어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뭐예요? 그냥 아빠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우리 아들과 제가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서로 감정을 훔치는 것이 제가 아들과의 교감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은 점점 찌니까 운동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수영을 시켰어요. 수영의 자유수영은 그래도 2년 만에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좌우로 허부적거리니까 자유수영은 되는데 개구리 수영은 안 돼요. 평영 수영은 안 돼요. 왜 그러냐? 뒷다리를 옹그렸다가 팍 펴 그러는데 우리 아들한테 뒷다리 옹그렸다가 팍 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되죠. 제가 발을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같이 수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을 가지고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3년 동안 겨울에 저녁 때 하면서 마른 기침이 나가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네, 폐렴. 이 운동은 우리 아들과 함께 노년까지 우리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걱정이 없겠지 하겠지만 그러한 희망은 앞으로 갖지 못하지만 우리 아들과 길동무대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찾는 중에 수영은 안 된다. 제가 건강상으로 못 쫓아가겠다. 배드민턴을 갔어요. 배드민턴을 갔더니 배드민턴 강사가 부모님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몰래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은 잘 쳐요. 자기 머리 위로 넘어오는 공은 굉장히 세게 네트를 넘기는데 절대 발은 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은 운동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있는데 셔틀콕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위협한 거예요. 나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쳤지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럼 몰래 뒤로 가서 공이 옆으로 가면 뭐예요? 오른발 뛰고 그럼 떼요. 그 다음에 쫓아가서 치고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사가 부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네, 이 운동, 배드민턴 운동도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다. 근데 스크린 파크 골프 있어요. 공을 치는데 왜 이렇게 100만 명까지 늘어났나요? 저녁 선생님이 없어도 뭐예요? 스크린 골프는 멈춰있는 공을 자치기 치듯이 딱 치면 되니까 누구나 오늘 여기 계신 분 누구나 오늘 가면은 그냥 연세하고 상관없이 다 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는 파크 골프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파3는 3번이겠죠. 3번을 뭐예요? 매번 치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요. 야, 과연 우리 아들은 제가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까?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예요? 무릎 굽히고 허리 펴고 공 쳐다보고 좌측 보고 그러면 이게 좌측이죠. 우측으로 안 들어와요. 다시 앞에 보고 팔 들고 하나 둘 셋 땅.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배고파? 뭐 그런 언어도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에요. 여기 오면은 매 홀마다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힘차게 살살. 근데 우리 아들은 살살이 안 돼요. 실제 파크 골프장에서는 눈에 보이잖아요. 5m 그러니까 툭 치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짧어.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4m인데 4m를 막 90m 치듯이 싣고 치면 어떻게 해요? 다 뭉거질 것 같아요. 예? 살살 치라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 실제 우리 아들처럼 발달 장애인이 가상의 공간에서 거리감이 안 맞아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스크린 골프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건강하다면 우리 아들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맨 왼쪽 거 좀 틀어주세요. 준비 시작. 우리 손주가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자기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해요. 다음은 우리 아들입니다. 둘, 셋. 공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치면 끝. 자,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알려줬어요. 집사람. 스크린 골프 6번 만에 11언더 했어요. 거의 천재 같아요.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물론 뭐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스크린 골프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거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의 파크 골프장들이 지자체장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장애인, 특히 발달 장애인들한테 가장 생활체육 모델로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 이게 500개 중에서 전부 잔디밭 들고 30억 들고 그런 거 말고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냥 실내에서 스크린 골프장만 해도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애인 전문 지도사가 필요한데 제가 복지관에서 받는 수당이 가장 높아요. 1시간에 4만 원, 8만 원인데 실제 가르치는 거는 1시간인데 나머지 선생님은 뭐예요? 다 그냥 봉사예요. 그래서 봉사를 해야 1대1 강사로 발달 장애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실내 파크 골프장을 하는 것이 발달 장애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하게 돼서 제가 같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발표자 최덕훈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에 앞서서 저희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 파크 골프 맞아요. 파크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파크 골프 얘기도 했었고요. 바로 박수와 호응 이야기 했었죠. 저희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경 쓴 맨 뒤에 꼬마 친구분, 네, 집중해서 너무 잘 보고 계셨고요. 여기 친구분도 네, 너무 열심히 잘 집중하셨고, 또 마지막 한 분은 아까 물론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시키시긴 한 거지만 열심히 대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3분 먼저 나눠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18년간 장애인 복지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전문가의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도전적 행동과 현장의 사고들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배워왔다는 분입니다. 저희 김성관 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PPT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18년째 장애인 복지 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성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거창한 이름보다 그냥 제가 18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사회복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제 마음 한쪽에는 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손재주가 많은 분이셨어요. 그러다 공장에서 사고로 한쪽 발을 잃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아픔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보며 웃어주셨고 힘든 마음을 안고도 자식 앞에서 웃어주는 그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 미소 때문에 사람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장애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많이 몰랐습니다. 이용인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만 보였습니다. 물건을 던지면 그 행동만 보였고요. 왜 저렇게 할까? 그 행동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한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어떤 이용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고요. 어떤 이용인은 불안해서 소리를 냈고 어떤 이용인은 마음이 아파서 몸으로 먼저 말했어요. 예전에는 저는 행동을 먼저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먼저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디 아픈 곳은 없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오래 기억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보지 못한 이용인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늘 시설에 남아 있었고 저는 매년 그분의 사진과 소식을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에게도 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년쯤 지나 가족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명절에는 같이 집에서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일,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또 한 번 치과가 너무 무서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치과만 가자고 하면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가 정말 어금니가 다 썩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을 생각해서 했던 게 바로 치과로 가자고 안 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치과 의자 사진을 보여주고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려주고 쉬운 말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 AC 카드도 만들었고요. 할만 설명한다고 되는 일 아니었어요. 저하고 많이 도망치기도 했고요. 치과 소리만 나면은 선생님이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도 받으셨고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제가 사회복지한다는 게 참 즐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강권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프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발작을 처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오래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에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로 공부했고요. 동료들과 함께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정리하고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알고 나니 두려움이 참 줄어들거든요. 준비하니 당함보다 대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이용인을 지킬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마음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준비한 사람입니다. 몇 해 전부터 센터 이용인들과 마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마을의 주민이고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는 동네가 해안동이거든요. 갖고 해안동 사람들이라는 자원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길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이용인들도 이제는 각자 역할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봉투를 들고 누군가는 집게를 들고 누군가는 작은 쓰레기를 먼저 주려고 합니다. 이제 역할이 있어서 자기가 그 역할을 안 하면은 화를 내요. 그리고 마을 주민이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멋지시네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용인들의 표정이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어깨가 올라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요. 어떤 분의 하루 종일 그 말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아까 고맙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참 장애인인식 개선이라는 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느낍니다. 얼마 전 피플퍼스트 당사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배웠어요. 당사자들이 말하더군요. 우리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장애인이라 부르기보다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어려운 말 말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쉬운 말로요.
저는 장애인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 이야기 충분히 듣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장애인, 이용자, 대상자.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말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장애인이 전에 한 사람이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센터를 이용했던 분이 돌아가신 지 한 2주도 안 돼요. 근데 하늘나라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줄 걸, 그때 조금 더 오래 옆에 앉아줄 걸. 사회복지사를 오래 일했지만 이런 이별 앞에서 늘 부족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듣고 더 묻고 더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AI를 배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가 사람을 대신한다고요. 하지만 저에게 AI는 사람을 대신한 기술이 아니에요. AI는 발달장애인들이 세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 생각해요. 쉬운 글을 만들고 쉬운 그림을 만들고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 결국 AI도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8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성장한 사람은 이용인이 아니라 저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은 저의 학교였고요. 장애인은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배울 거고요. 새로운 기술도 배울 거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배움이 멈추지 않는 사회복지사 곁에는 이용인의 삶도 편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장은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너무 공감되는 말들이 너무 많았고요. 저희 용기 내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김성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분을 한번 모셔보겠는데요. 우리 사회의 시선을 조금 더 넓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폐성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나 행사나 부족했던 지적장애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체계적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따끔하고 애정어린 제언을 들려주실 김수현 님을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수현입니다. 요즘 사회가 자폐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우영우 같은 관련 드라마들도 많아진 거 보면 관심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관심이 늘어난 것이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관심이 너무 자폐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발달장애 전체로 고르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에 동네에서 장애인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OX 퀴즈를 맞추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발달 장애인은 자폐인을 뜻한다 였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O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발달장애는 자폐인과 지적장애 외에도 많은 발달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알려진 것들이 자폐 위주로 알려져 있다 보니 그 외에 다른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게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제가 처음부터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입니다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는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폐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지적장애에 대한 관심을 높여달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관심을 깊이를 따지지 말고 경중을 따지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뭐 우영우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건 자폐고 우리 아이는 지적 장애예요. 그러면 그건 뭐야? 그러면 이제 좀 지능이 평균보다 좀 낮고 조금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거 그냥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 장애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 자체도 너무 부족하고 인식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이런 관심이나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가족이 누구나 이제 좀 방식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조금 더 좀 전체로 넓게 고르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돼? 그거를 저도 모르겠고 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복지관에 가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돼? 그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그래서 크게 용기를 낸 건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께서 다 발달장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고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좀 더 넓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분이라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준비했는데 엄청 앞에서 길게 하셔서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통의 기준에 물음표를 던져주실 분인데요. 눈맞춤이나 빠른 말하기만이 소통의 전부일까요? 라는 물음표를 던져주셨어요. 진정한 소통은 어떤 환경에서 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소통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최지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재지혜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소통을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그쵸, 눈을 잘 마주치고 대답도 빨리 하고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사람을 보통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네, 저는 현재 이제 ABA 센터에서 이제 말과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 이제 몇몇은 아직 이제 구어의 형태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편한지 이것을 이제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 예를 들어 뭐 비누방울이나 뭐 장난감 자동차라든지 뭐 클레이 같은 것들을 아이의 주변에 이렇게 놓고 관찰을 해요. 어떤 친구는 비누방울이 보이면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터뜨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즐겁게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면서 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클레이를 이렇게 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행동들을 보고 저희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 뭐 그림 교환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뭐 버튼을 누르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몸짓 언어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들 중에서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함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포인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포인팅을 하는 것을 습득을 했을 때 머지않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뭔가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기민하게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이가 더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표현을 주고받는 것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교훈을 전혀 다른 장소에서도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제 취미는 이렇게 발표하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스피치 모임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모임들 중에 한 군데는 자폐 당사자나 자폐 당사자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식령 다양성을 존중하는 스피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는 미팅의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를 끄고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치 클럽인데 말 굳이 안 해도 돼요. 채팅으로 참여를 해도 되고 구경만 해도 돼요. 그리고 모임 운영자분께서 항상 설명하시는 게 뭐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집중에 도움이 되는 뜨개질이나 뭐 스피너를 돌리면서 연설을 하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좀 더 건설적이고 따뜻한 피드백을 또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다고 느꼈던 것은 구성원들이 모두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과 그런 스피치 커뮤니티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소통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과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태도,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소통 방식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 그리고 소통하는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감각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령다양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경험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 기다림, 그리고 참여에 있어서의 선택권은 우리 모두의 소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누가 소통을 어려워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저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최지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던 분 못 받으신 분 손 한 번만 다시 크게 들어 주시겠어요? 네, 이분 이렇게 두 분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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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발표 진행될 때 호응과 박수
보고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만나볼 분은 아주 뜻깊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품고 무대에 오르시는 분인데요. 바로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의 30주년을 기념하는 당당한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지켜온 연대와 권리의 발자취를 당사자의 시선으로 들려주실 백주엽 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택에 살고 있는 안남산 세산시 직원 백주입니다. 안남산은 겉에는 블라인드 만든 회사입니다. 옛날에 1989년도에 평택에서 살고 있는 전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 평택부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발언인 진행자 백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진 촬영 안 해도 되고 올해 어떻게 관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체는 에바다 노동조합, 에바다 자유생활센터, 에바다 학교, 에바다 마을 함께하는 올 에바다 노동조합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바다 노동조합 30주년은 에바다 노동조합은 올해 30주년으로 기념으로 축하하기 위한 목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에바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30주년 기념하는 목표. 세 번째는 에바다 장애인조합 복지관은 에바다 노조조합 설립 1990년 오래된 시간이 된 거죠. 에바다 노조조합은 조합원 및 복지관 이용자 가족 사회공헌 활동을 왜 30주년 기념 특별연행 올해 하반기에 갈 거예요. 아직 미정입니다. 에바다 노조조합은 올해 30주년 기념식 및 바자이 호프 장애인성 교육 노동화 30주년 장애인 추억 전시회 올해 하반기에 갈 거니까 담당자 무사하고 통화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냥 다음 기사를 한번 들려주세요. 기사 한번 들려주세요. 기사. 네. 눌러보면 알 거예요. 기사가 실리면 영상은 에바다 사태가 인터넷 링크 다 올라왔길래 눌러주세요. 혹시 기사 안 눌릴까요? 안 된다고 하네요. 안타깝게. 그냥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눌러주세요. 에바다 노조합 30주년 영상은 아니 나 영상 틀어주세요. 시작. 틀어주세요. 틀으라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바다 노동조합은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진짜. 사커 우리 월드컵 박수 주세요. 에바다 직원들 활동만 봐봐. 노조가 얼마나 신난데. 사커 발로차 사커. 위어올라 이제는 모두 함께 일어나 한마음 하나 되어 외치자 다 함께 소리를 높여 모두 같이 원, 투, 쓰리, 포. 발로차 사커 사커 발로차 발로차 예. 세계의 함성이 들려온다
아이고 직업병 같네. 아, 고용군단에다 간 거야. 아, 제비요. 사커. 사커. 조금 더 멀리 힘차게 높이 조금 더 높이 빠르게 아, 이거 유행가장이다. 아, 뛰어올라 멋지게 슛을 쏴라 함성이 터진다 이제는 모두 다 함께 일어나 한마음 하나 되어 네, 진짜? 다 함께 소리를 높여 모두 같이 원, 투, 쓰리, 포. 발로 차 사카 발로 차 파이팅! 발로 차 사카 발로 차 사카 이어 제비요. 제비야. 아, 씨. 영양 데려러 간단다. 그 다음으로 에베라도나 30주년 축하드리고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파워풀하고 즐거운 발표를 해주신 백주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네. 네, 이거 선물로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께 선물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까지 해주시고 나가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혹시 나 줄넘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저기요. 혹시 줄넘기 필요하신 분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혹시 그러면은 아까 선물 받으셨으니까 줄넘기는 우리 꼬마 친구한테 양보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나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큰 박수로 주연님의 후원으로 받은 줄넘기. 네. 네, 제가 이틀 동안 사회를 맡았는데 이렇게 파워풀하고 즐거운 발표는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흥이 막 올라왔네요. 네. 네, 다음 발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일상을 함께 나누고 계신 분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채워가는 활동 지원사로서의 생생하고 진솔한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임일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PPT를 준비 못해서 그냥 보면서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앉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편한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중간중간에 사투리를 좀 쓸 수도 있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고 앉으세요 가서. 네, 부산에서 왔고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지금 3년째 이제 같은 친구인 자폐 친구를 돌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같이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에 왔는데 뭐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이 아이와 걸어온 3년의 시간들을 한번 읊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아이에게도 용기를 주고 저 또한 앞으로의 저의 삶에도 좀 용기를 주려고 나와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자폐 관련해서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많이 놀랐어요. 뭐 상동행동이라든지 뭐 폭력적인 모습이라든지 감각 추구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이 친구랑 좀 앞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를 깨달으면서 뭐 영상도 찾아보고 서적도 읽으면서 하루하루 좀 발전을 해보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친구를 이제 활동 지원사로서 이제 센터에도 데려가고 병원에도 데려가면 말을 할 수 있지만 생년월일이나 이름조차 이제 말을 못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거부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물론 해줘도 되지만 센터에서 교육할 때도 뭐 자립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보통 활동 지원사니까
그냥 이 친구의 보조로 이제 살면 된다라고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뭐 누군가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연습을 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랑 좀 세상 밖으로 나가 보려고 뭐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박물관, 도서관, 이제 자폐 친구의 특성을 조금 양해해줄 만한 곳들을 이제 좀 찾아다니면서 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좀 사회를 배워나가는 뭐 공간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뭐 병원을 한 예로 들면은 뭐 아픈 곳을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이제 생년월일을 말하고 몸의 상태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곳으로 이 친구가 이제 많이 좀 발전을 했고요. 또 이제 부모님 없이 저는 이번에도 데려왔거든요, 이 친구를. 여행도 이제 방학 때마다 좀 다니려고 하고 여행을 다녀보니 뭐 관광이 아니라 이제 이 친구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기다리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늘 좀 자립에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고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이제 하나씩 쌓여서 그저께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생년월일을 말하고 이름을 말하고 증상까지 감기예요 뭐 이 정도까지 말하면서 이게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립이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함께했던 이 경험들이 이제 보태져서 이 친구가 이제 지금 6학년인데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 진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이제 이바지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역할을 제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자리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활동 지원사지만 이 아이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또 갖고 살고 있어서 뭐 한 예로 뭐 이번에도 가족을 같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랑 뭐 방학 때 뭐 주말에 이렇게 이 아이랑 시간을 보내면 부모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제 두 분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과의 진짜 일반적인 평범한 일상들 영화관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좀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제 감사 표현을 하시면서 제가 좀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활동 지원은 가족 모두의 삶을 좀 지탱하는 일이지 않나.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뭐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근데 저는 젊은 활동 지원사들이 계속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부산은 특히나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약간 지상 낙원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다들 표정이 밝으시고 천국 같은 느낌이라 그냥 이 친구들의 이런 해맑음을 좀 지켜주고 싶고 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잘 뭐 어머님과 같이 키워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들고 네. 그리고 뭐 저 역시도 아직 뭐 배우는 중이고 뭐 자폐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강연도 이렇게 들으러 다니고 뭐 늘 공부를 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면서 저 친구의 미래에 그냥 한 줄 정도 남으면 좋지 않을까 인생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폐 아동을 이제 활동 지원하면서 할 수 없는 아이가 아니고 시간이 느리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이제 배우는 아이지 않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야 그거 힘들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대중교통을 타고 이까지 오는 게 보통은 아니었고 좀 힘들었거든요. 날이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지하철을 혼자 뭐 찍고 타고 그다음에 내릴 때도 뭐 선생님 이쪽 뭐 이렇게만 말을 해줘도 아 진짜 많이 발전을 했구나 처음보다 이런 걸 느끼면서 좀 세상과 가까이에서 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오늘 또한 그런 뜻깊은 시간들 중에 하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살아갈 미래 그다음에 우리 오티즘 친구들이 살아가는 미래에 좀 용기와 밑거름을 주는 하루하루에 제가 좀 이바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봤고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이밀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 자유 발언 때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여기 두 번째 줄 검은색 옷 입은 선생님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까부터 계속 엄청 집중하시면서 듣고 계셔가지고 네. 물론 제가 선물 안 드린다고 막 집중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딱 그때그때 눈에 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계시는 어머니께서도 손 한 번만 이렇게 너무 잘 웃고 계시고 호응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아까부터 보는데 네, 그래가지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받아보셨고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신청해 주신 아주 용기 있는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자, 저희 현장 접수해 주신 조태한 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가요 이번에 제가 말씀해 드릴 거는요.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에 대한 군것질을 하는 습관을 어떻게 그 습관에서부터 벗어났는지, 그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으로 군것질하는 그런 버릇을 어떻게 끊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주로 먹었던 과자들이 있어요. 그 튀긴 거 말고요. 달달하고 구운 그런 쿠키들이에요. 쿠키 보이시죠? 이게요. 그 기름에다 튀긴 그 감자칩이나 뭐 치토스 이런 거 말고요. 그 쿠키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제가 이런 거를 자주 선호하고 이 과자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요. 제가 좀 살이 찌고 좀 당뇨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이걸 끊기로 결심했었어요. 과연 제가 용기를 내고 이 과자를 끊기로 결심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과자랑 음료수를 아이스크림을 끊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자면요. 바로 프라모델 전차와 프라모델 자주포 또 그런 로켓포 이런 것들 이제 사서 많이 조립을 한 거예요. 제가 차라리 그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으로 군것질 할 돈을 가지고 이 프라모델 전차나 뭐 탱크 등을 구입해서 만들고 조립하고 도색하는 걸로 그 군것질에 대한 생각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저는 이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혈당 지수는요,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재보니까는 115고 한 110이 넘었는데요. 지금 요즘은요, 혈당 측정을 해보니까요, 90도 안 되고 85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통닭,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없죠? 제가요, 피자, 통닭, 햄버거를 먹고 싶을 때 이러한 음식들이 올 때는요, 반드시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콜라 사이다는요, 완전 설탕에다가 탄산이 나서요. 저는 이런 것들로부터는 콜라 사이다 안 먹고요. 대신 어떤 걸 먹느냐면요. 대신 홍차와 보이차를 즐겨 먹어요. 피자, 통닭, 햄버거 먹을 때는 반드시 홍차, 보이차를 같이 즐기면서 먹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 기름지고 그런 한 피자, 통닭, 햄버거에 콜라를 같이 먹으면요.
오히려 중성지방이 더 배로 늘어나요. 대신에요, 콜라 사이다 말고요, 대신에 홍차 보이차를 바꿔서 먹으면요, 중성지방 위험도 없어지고 또 살이 그렇게 쉽게 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족들이랑 같이 피자 통닭 먹을 때요, 제가 홍차 보이차 즐겨 먹는다고 했죠. 이런 거 보여줬고요. 대신에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있는데요. 그 워터파크 알죠? 그 워터파크에서요, 제가 거기서 이제 열심히 수영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체력도 많이 향상되고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무조건 굶는다고 해서 살이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자, 아침, 점심, 저녁까지 꾸준히 먹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체력도 소실이 안 되고, 그래야 또 이제 근손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굶다가 또 폭발적으로 먹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온갖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저는 과연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제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과자 모형이나 그리고 또 프라모델 이런 거, 뭐 음식 모형 이런 것들은요, 제가 또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어요. 기념으로요. 네. 다들 제 말씀 듣고 잘 열심히 제가 한 것처럼 노력해서 건강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반성하고 뜨끔한 발표해주신 우리 잠시만요. 제가 너무 뜨끔해가지고 성함을 조태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오티즘 톡스 자유발언 때 오토케에서 준비한 모든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목소리 들으니까 별로 안 즐거우셨던 것 같은데, 네, 즐거우셨나요? 네, 여기서 들었던 귀한 목소리들로 내 곁에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다정한 다짐이 되어 오랫도록 마음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안기원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